네, 66번 보겠습니다. 국제 팩토링 결제라고 있는데 참고로 문제 별표 2개만 해주세요. 왜냐 빈출 문제입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팩토링, 국제 팩토링, 네, 국제 팩토링. 국제 팩토링이란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랑 같이 이제 비교가 되냐면은 포페이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 두 개가 뭔지를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이 두 개는요 흔히 말해서 이런 겁니다. 그냥 바로 여기 써버릴까요? 요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첫 번째 케이스가 일단 이겁니다. 금융 서비스예요. 금융 서비스. 예. 금융 서비스라는 건 공통점이에요. 금융 서비스. 네. 그러니까 결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저 수입상이랑 팩토링으로 결제하기로 했어요. 저 수입상이랑 포페이팅으로 결제하기로 해서 틀린 말입니다. 예. 근데 국제 팩토링은요, 흔히 말해서 송금 방식인데 송금 방식의 외상거래에 사용돼요. 외상거래. 국제 팩토링은 송금 방식의 외상거래고요. 여기 이제 포페이팅은요, 송금 방식의 외상거래가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환어음 방식의 외상거래. 환어음 방식의 외상거래. 뭐가 있을까요? 우리 송금 방식의 외상거래는 뭐가 있냐면요. 아실 거예요. OA 결제. 예. OA 결제. 우리 외상거래 하면 AA 형제 있었잖아요. 맞죠? AA 형제. 뭐가 있었냐면 환어음에서 외상거래는 뭐예요? DA. 예. 그래서 결국 이겁니다. 제가 만약에 상대방이랑 제가 수출상인데 외상거래를 해요. 외상거래. 요거는 제가 이렇게 따로 여기다가 당구장 표시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보세요. 팩토링, 포페이팅 공통인데요. 셀러와 팩토링으로 먼저 설명을 제가 드려볼게요. 팩토링으로 먼저. 팩토링. 셀러, 그 다음에 바이어 간에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하는데 이때 대금 결제 방식을 뭘로 했냐면요. OA로 한 거예요. OA 대표적인 무슨 거래죠? 외상 거래죠. 누가 불리해요? 수출상이 불리한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찌됐건 저찌됐건 OA라는 거 뒤에는 뭐가 붙어요? 뭐 90일 이렇게 기간이 붙으면은 며칠 외상이라는 거예요? 90일 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셀러가 요 90일 동안 돈이 돌아요, 안 돌아요? 돈이 안 돈다는 거예요. 돈이 돌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돈이 안 도니까 이 전전긍긍하는 걸 누가 와서 팩토링을 취급하는, 이렇게 쓸게요. 수출 팩터가 와가지고 수출 팩터가 와가지고 지금 고객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90일짜리 외상을 우리 수출 팩터가 가지고 갈게요. 지금 만약에 외상값이 100불이었어요. 100불. 그러면 수출 팩터가 일정 수수료를 띄고 얼마요? 100불을 주긴 주되 이 받을 권리를 뭐라 그래요? 수출 채권이라고. 수출 채권을 누구로부터요? 수출자로부터 모두 팩터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뭐 줘요? 돈 줘요. 물론 100불을 주지만 일정 팩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가지고 갑니다. 예. 그럼 이제 셀러는 100불 받았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 관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에 가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수출 팩터가 누구로부터 돈 받아야 돼요? 바이어로부터 돈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이게 어떻게 미리 세팅이 되어 있냐면은 바이어 측에도 누가 있냐면은 수입 팩터가 있어요. 수입 팩터.
바이어 측에도 수입 팩터가 있기 때문에 수입 팩터 실제로 누구와 얘기를 해요? 팩터끼리 얘기를 해요. 팩터끼리를 대화해서 이 바이어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고 돈 떼먹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확실해지면은 이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무턱대고 돈 주고 그 매출 수출채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일정 신용주산 들어갑니다. 정황상. 예.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팩터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기준으로 수출 팩터 누구냐면요. 한국수출입은행이 이 업무를 해요. 한국수출입은행. 실질적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은 누구를 대상으로만 업무를 진행하냐면요.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만 업무를 하는 은행이에요. 예. 공사 관련, 공사와 비스무리한 거 따라서 한국수출입은행은 실질적으로 물론 한국수출입은행 같은 그 주체가 외국에도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외국에도 있겠죠. 그 개념 생각해 주시면서 네, 합니다. 그러니 수출자 입장에서는 이런 팩토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 네, 이렇게 가져가실게요. 그러면 정리할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수출 채권을 팩터에게 양도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OA 90일 거래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OA로 하지 않고 DA 90일로 했어요. 그럼 그때 팩토링 쓰는 거예요? 포페이팅 쓰는 거예요? 포페이팅 쓰는 거예요. 아셨죠? 결론.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송금 방식 기준의 외상이면은 팩토링. 쉽게 말해서 환화음 방식, 추심 거래 방식의 외상이면 포페이팅.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여기는 수출 채권을 누구한테 양도한 거예요? 팩터가 아니라 포페이터한테 양도한다. 그런 개념으로 가져가 주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포페이터. 그러니까 팩터란 말 달리 이제 포페이팅은 포페이터에게 양도. 네. 근데 한 가지만 더 쓸게요. 이 그림은 잠깐 제가 지울게요. 잠깐 지우고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거 잠깐 지우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추가로 공통점이라고 제가 당구장 표시로 한번 적어볼게요. 공통점. 네, 공통점인데 첫 번째 보시면은 둘 다 무소구권 방식이라고 적었어요. 무소구권 방식. 첫 번째.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 도대체 소구권이 뭐길래? 무소구권. 그러니까 소구권의 반대가 무소구권이에요. 무소국. 잘 쓰는 표현 아니죠. 무소구권이란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수출 팩터가 지금 또는 수출 포페이터가 수출상한테 대금을 미리 땡겨주고 그 받을 돈을 자기가 가져간 거잖아요. 받을 권리를요. 근데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떡해요? 만약에 못 받으면. 그러면 누구만 세대인 거예요? 한국수출입은행만 작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작살난 마음에 다시 수출상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달라고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지원이고 서비스예요. 깡패죠. 따라서 무소구권이란 이렇게 제가 정말 쉽게 쓰겠습니다. 수출 팩터 또는 수출 포페이터가 그 외상기간 만기에
대금을 돈을 못 받아도 수출상한테 다시 반환 청구를 못 해요. 그냥 손실로 안고 가는 거예요. 셀러에게 반환 청구 안 함. 셀러에게 반환 청구. 제가 저번 90일 전에 준 돈 다시 주세요. 저 돈 못 받았어요. 반환 청구 못함. 아니 어차피 준 돈 다시 줬다 뺏게 할 거면은 그냥 애초부터 이거 이용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다시 토해낼 거 그냥 안 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네. 요겁니다. 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차이점인데 국제 팩토링은요 아무래도 포페이팅과 팩토링은 차이가 뭐냐면은 기간 차이예요. 요거는 단기 외상. 포페이팅은요 장기 외상. 장기 외상 거래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좀 더 외상 기간이 긴 게 팩토링이에요, 포페이팅이에요? 포페이팅이 좀 더 장기입니다. 장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단기 외상 거래다 보니까 딱히 수출 팩터가 어떤 딱히 약속을 하지 않고 그런 건데 그런 부분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포페이팅에서 요게 있어요. 포페이팅에서는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해 줄 때 지급보증서라고 하는 포페이터가 수출자에게 아발이라고 하는 서를 발행해 주는데 요거는 우리가 개념까지 가져갈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으니까 요렇게 한번 가져가 볼게요. 아발이라는 아발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만 나온다? 포페이팅에만 나온다. 일단 요것만 가져가 볼게요. 요것만 가져갈게요. 네. 일단 요것만 가져가 보겠습니다. 요것만. 네. 아발이라는 단어는 여기에만 나온다라는 거 좀 가져가 볼게요. 아발. 요거 적어줘. 지급보증서. 요거는 제가 다음 문제 풀 때 2019년 2회 풀 때 요 아발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한번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그래 아발이 팩토링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포페이팅에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네. 근데 이런 서비스, 금융 서비스이다 보니까 복잡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간소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서비스는 간소해야 됩니다.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66번입니다. 국제 팩토링 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3번 보겠습니다. 국제 팩토링 결제는 LC 및 추심 방식에 비해 실무 절차가 복잡하다. 아니죠. 뭐예요? 간소하다 또는 간편하다라고 바꿔주세요. 근데 나머지 1번, 2번, 4번 지극히 맞는 말이라서 한번 가볍게 읽어만 주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67번 보겠습니다. 67번 문제. 네. 67번 아까 우리 ICC, ABC 했는데 시조건에서 담보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 건 나왔는데 여러분 담보 위험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해주세요. 담보 위험에 동그라미 한번 해. 담보 위험 동그라미. 우리 담보라는 말은 뭐예요? 담보 확실한 이런 데 확실한. 그래서 우리 이제 은행에서도 담보가 있으면은 돈을 더 확실히 빌려주죠. 그래서 우리 근데 보험에서 담보란 말은 우리 보험에서 담보란 표현은요 이렇게 할게요. 물어주다 이렇게 물어주다 이렇게 물어주다. 그럼 담보 위험은 뭐예요? 돈 물어주는 위험이에요. 즉 담보 위험에 해당한다면 그리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돈 보상 받습니다. 근데 종류를 물어봤어요. ICC C조건의 담보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따라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답은 3번입니다. 갑판 유실. 갑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배 있죠, 배.
요 배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 요 위치. 이거는 배 앞인데 얘를 갑판이라고 갑판. 배 위쪽. 그러니까 이 갑판은 아무래도 파도 같은 게 많이 치겠죠. 바람이 많이 불겠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겠죠. 이런 데에 물품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파도에 휩쓸려 유실, 사라질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러니까 여기에 올려진 물건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보상을 해주더라도 보험료를 좀 많이 받아야 돼요. 왜냐?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돼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ICCC를 가입한다고 해서 보상해주지 않아요. 즉 담보해주지 않아요. 안 물어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뭐예요? 가판유실은요. 적어주세요. 가판유실은 ICC A와 B에서만 담보해 줍니다. A와 B에서만 담보해 줍니다. 담보. 즉 물어줍니다. 따라서 3번 틀렸고요. 여러분 솔직히 1번, 2번, 4번 같은 거는 A, B, C 다 담보해 줍니다. A, B, C 전부 담보해 주는데 요거는 솔직히 여러분 지금 이걸로써 끝낼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이거 정리 한번 해야 됩니다. 요거 정리 한번 해야 되니까 요거는 나중에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에 따라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한번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느낌만 가져가 주시고요. 68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68번 문제. 네. 68번 문제 보겠습니다. 68번 문제. 네. 우리가 잘 알고,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요거는 68번은 네. 이거 틀리면은 안 돼요. 인코텀즈입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68번. 인코텀즈 2010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3번 틀렸습니다. 3번 CIP의 경우 바이어가 자신을 위하여 바이어가 자신을 위하여 지정된 도착지까지 적합을 부부한다. 정답부터 바로 잡을게요. 바이어가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고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셀러가 바이어를 위하여 바이어를 위하여 가입. 요게 맞는 말이에요. 셀러가 바이어를 위하여 가입. 이렇게 또 한번 적어주세요. 바이어를 뭘로 지정해요? 피보험자로. 피보험자로. 네. 바이어를 피보험자로 해서 이거 한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1번도 맞고요. 2번도 맞고요. 4번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번과 4번은요. 4번이 CIF를 바꾸면 맞는 말이에요. 네, 4번이 셀러가 바이어를 위하여 도착항 또는 합의된 도착 장소까지 적합보험 부부한다. 예, 여러분 그러면 이거 적합보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잠깐 말 나온 김에 적합보험 키워드 한번 정리해볼게요. 적합보험 인코텀즈 2020 기준으로 볼 거예요. 2020. 예. 잘 보세요. 첫 번째 누가 일단 먼저 가입하는 대상이 뭐죠? CIP 맞죠? 그리고 CIF가 보험 가입 의무예요. 맞죠? 왜요? 왜 두 개인데요? 왜? 보험이 인슈런스잖아요. 인슈런스에 I가 들어가잖아요. I가 들어가잖아요.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험은 누가 가입해요? 보험 계약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셀러. 보험 계약자 셀러고요. 피보험자는 누구예요? 바이어. 피보험자 바이어.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송장 금액의 몇 프로부터 가입할 수 있어요? 송장 금액의 110%. 송장 금액의 110%까지
까지가 아니에요. 부터가입이에요. 부터가입. 네. 부터가입입니다. 네.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좀 위에 쓸게요. 여기다가요. 보험 가입 조건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예전에 CIP나 CIF 전부 다 무슨 기준으로 가입하는 거였죠? ICC, C로만 가입했으면 됐어요. 근데 이게 인코텀즈 2020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CIF는 여전히 뭐예요? ICC, C로 가입이에요. ICC로 가입이지만 CIP는요. 바뀐 거, 개정된 거. CIP는 무조건 뭘로 가입해야 돼요? ICC A로 가입해야 돼요. A 가입이 이제 의무가 됐습니다. 요거 A라는 거 절대적으로 키워드 가져가 주시고요. 절대적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그 개념으로 문제 풀면은 실질적으로 정답은 68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69번은 정답만 간단히 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최저운임 밑줄. 최저운임으로 한 건의 화물 운송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운임. 우리 아까 문제 풀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맞죠? 가장 적은 운임이 뭐예요, 이거요? 1번에 미니멈 차지 또는 미니멈 레이트 또는 미니멈 프레이트. 차지란 말도 요금 운임입니다. 답은 1번 끝.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디를 봐주시냐면은 요거 70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